마지막입니다. 신동의 기타교수대학교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화면에 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기타 큐슈 대학이라고 그 환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고요. 제가 일본에 온 지는 거의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일단 오늘요, 저희가 어떻게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 거의 전 학회 연구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기업의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기업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먼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진주 등 뭐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일은 또 그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그 ESG 교육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이 와서 발표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 분들이 와서 사회 보시고, 그래서 뭐 5일 동안 굉장히 풍성한 내용으로 학제 간, 그 다음에 주체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어수선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그 프로그램이나 의도가 좋아서 앞으로 ESG 학회에 사회적 공헌과 이런 지혜를 나누는데 그 공헌이 되도록 어, 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일본에 사니까 시간을 안 잘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서 아까 진주에서 오신 발표자께서 그 SG와 ESG를 처음 언급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SDG가 잠깐 왔다가 ESG가 지금 거의 굉장히 커다랗게 화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홍성기 그 부장님께서도 뭐 독일에서는 ESG가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사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아까 풀무원이나 아까 3호였나요? 거기, 발표도 그렇고, 뭐, 일회용 보조금 그 이야기들, 등등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결국은 우리가 제 토론문에도 있는데, SDG와 ESG의 개념을 놓고,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커다랗게 보면은 SDG라는 건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도구, 개념적인 도구, 그거로선 ESG, 환경이나 사회나 그런 것들이 같이 그 방향을 가지고 같이, 같이 협력하자, 뭐 이 얘기인 것 같고, 그 협력을 그동안 이른바 정치였으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는 그런 거였고, 우리가 소비자로 물건 사러 갔을 때는 물건값이 얼마고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떤 투자라는 형태로 그동안의 사회와 경제와 분리되었던 거를 기업의 어떤 투자 형태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그 경제 활동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사실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긴 주제들을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ESG라는 단어로 각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선언적이고 계획에 관련된 거라서 사실 이게 얼만큼 우리 사회의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SG에 부합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실효성이나 이런 걸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법제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사회 전체가 이 SG나 SG의 방향을 가지고 설계하는가, 이 부분에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자 이렇게 서로 막 토론회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 좀 돌이켜봐야 될 게, 이 SG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사실은 계속 유엔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 1990년에 뭐 리오 서밋 있고 그다음에 밀레니엄 나오고 SDG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자꾸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잘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앞으로 우리식의, 한국식의 제도 설계를 할 때 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왜 안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아까 공무원분께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다. 매일 평가, 서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너무 일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재도 없고, 또 아까 그 조용호 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 집권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보다 거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같이 전 공모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거에 전 공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코시티 하면 뭐 대구든 광주든 어디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오고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하니까 뭐 몇 년 단기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거에 공무원들이 따라가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전 아이디어나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이 지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컨설팅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죠. 그래서 일본도 그런데 거의 그 정부 예산이 들어오면 컨설팅 돈으로 거의 반 이상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패키지로 들고 가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두 번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환경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사실 2000년대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ESG 투자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이주영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배구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환경 보고서를 내서 이거 잘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ESG에 해당하는 우리의 상품이나 상품 그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사실은 하지 않으면 기업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 ESG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 석탄 쪽에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전 그 은행 쪽, 금융 쪽에서는 돈을 배당을 받아야 이제 배당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동안 기득권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은 석탄 쪽에, 석유 쪽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이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해 구조를 바꾸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 환경과 경제는 대립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상쇄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 환경 대신에 경제를 선택하고, 그래서 전 경제 성장 위주로 왔었던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산업 구조를 제도로 어떻게 엮어내는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내일 어, 그 ESG 교육에서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이 그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그 행동, 의식을 바꾸는데 거의 10년은 걸린다고 전 정책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굿 가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가버넌스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굿 가버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굿 가버넌스를 형성하는,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의 어떤 의식과 뭐 선택,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전 저변에 깔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런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놓고 좀 폭넓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체에게 좀 자율성을 주면서 그것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그 발표자 분께서도 기술 말씀을, 결국 기술이 바꾸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결국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이 시민사회 아니면 우리 소비자, 이것 사이에 있는 정부, 이 세 가지 그 주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 코스트, 비용의 문제하고 책임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제도로 끌어낼 것인가. 이 제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뭐 아까 발표 나왔던 그 확대 생산자 제도든 데포짓 제도든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내용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말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희 교수님께서 마치 여기 계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하루 종일 다 보셨나 봐요. 거의 종합 토론이 아닌 평가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마지막을 장식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ESG나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했었던 건데 왜 잘 안 되고 있었던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홍성욱 대표님께서 여기 앞에 전시물이 있습니다. 전시된데 한 1분 정도 간단한 작품에 대한 소개 해주시겠습니다.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홍선욱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거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긴 하루 보내셨는데요. 그 작품은 저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서 협업을 하고 계시는 김정아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인데요. 김 작가님 자리 계시나요? 네, 저기 서 계시죠? 여러분들 작품 감상하실 때 작가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기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내일 하루 종일 아마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설명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은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작았었지만 지금은 커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14년째 한 가지만 계속 파고 있는 해양 쓰레기 전문 비영리 독립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하고는 14년 정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작년에 7차 해양 폐기물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렸었고, 그때 한 1,300명 정도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는데 참석하시는 그 일주일간의 행사에서 특별 전시됐던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저희가 통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 전공하셨고 석사 과정에서 판화 전공하셔가지고
현업으로 화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일 한 번 더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수요일엔 없습니다. 내일밖에 없습니다. 내일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지막 토론까지 잘 마치게 됐고요. 저는 마지막 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산업개발원 강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